제가 20대였을 때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죠. 친구들 몇몇이 모여 어촌으로 귀향을 한 어떤 대학 선배의 집에 며칠 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였나? 그날 저녁에 먹을 식재료가 똑하니 떨어진 겁니다. 일행들이 잔뜩 사간 식재료는 어찌나 다들 먹성들이 좋은지 첫날, 둘째 날에 다 먹어치웠고, 도심과는 한창이나 떨어진 바닷가의 작은 동네라 마트를 가려면 거의 1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서 사와야 했죠. 오늘 저녁엔 라면을 끓여야 하나?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인 대학 선배가 피식하고 웃는 겁니다. 라면은 무슨, 마트는 무슨. 자자, 다들 잠깐 TV 좀 보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아무렇지 않게 너털 웃음을 짓더니 대문 밖을 나서는 겁니다. 해풍을 맞아 그런 건지 곧 떨어져 나갈 것처럼 너덜거리는 삼선 슬리퍼를 끌고 마당 한켠에 있던 긴 막대기랑 무슨 양동이 같은 걸 들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뭐지? 후딱 마트를 갔다 오려는 건가? 아니지. 금방 온다고 했잖아. 옆집 어르신네 가서 음식을 받아오려고 하는 건가? 궁금해진 저희는 바로 그 선배를 뒤따라 나갔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딜 간 거야? 트럭도 오토바이도 집 앞에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트를 간 건 아니겠고. 저기 있다. 언제 저기까지 간 건지 그 선배는 방파제 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여름 초저녁을 알리는 주황빛 노을 아래 반바지를 휘날리며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 선배는 낚시를 하는 거였어요. 아까 그 장대는 오래된 낚싯대였습니다. 바닷가 코앞에 사는 사람이 낚시를 하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신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그때 저에겐 참 그 장면이 묘하달까? 아주 희한해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어부란 제대로 각을 잡고 선장님과 동료 어부들과 함께 배를 타고 먼 망망대해에 나가서 파도와 사투를 하며 그 끝에 만선으로 항구로 돌아오는 뭐 그런 이미지였는데, 아니 이 선배는 방금 전까지 다 같이 선풍기 바람 아래 누워있다가 저녁거리를 걱정하는 우리들의 대화를 듣더니 배를 극적거리며 흐물거리는 반바지 차림 그대로 나가서 그저 적당한 곳에 휙 하고 낚싯대를 들이웠으니까요. 우리가 바라본 그 선배의 모습은 제발 물고기야 잡혀라 같은 간절함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낚싯대를 몇 번 휙휙 던져놓고 모기가 자꾸 무는지 이따금 자기 어깨를 탁탁 치며 한 손엔 담배까지 물고 암튼 무지 여유로워 보였으니까요. 도시에서 온 우리들은 그 모습이 신기해서 눈이 휘둥글레져서 바라보았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양동이를 들여다보니 이 정도면 됐겠다 싶었는지 주섬주섬 챙겨서 다시 방파제 위를 성큼성큼 건너서 길을 건너왔습니다. 언제 바닷물에 담가둔 건지 그물도 들어올려 그 채로 옆구리에 끼고 우리를 향해 윙크까지 날리며 성큼성큼 걸어왔죠. 우와, 우와. 마당 앞에 툭 하고 내려놓은 양동이와 그물꾸러미를 보고 우리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동이에는 횟집 어항에서나 보았던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파닥파닥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꽤 여러 마리가 있었고 한눈에 봐도 저건 우럭이네 하는 녀석도 2마리나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옆구리에 끼고 온 그 그물에는 미역줄거리 사이로 세발 낙지들도 몇 마리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 숯을 피워놓고 시작한 해산물 파티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유명하다는 횟집을 아무리 가봐도 그날 그 선배가 양동이에서 들어올려 비늘도 제대로 벗기지 않은 채 회 떠준 그 생선의 맛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그날 저녁엔 그 선배가 진짜 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언제나 먹고 싶은 만큼 초콜릿을 찍어낼 수 있는 찰리 초콜릿 공장처럼 먹고 싶은 횟감이 있으면 바로 바다로 가서 건져 올려 집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정말 정말 부럽고 신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옥종입니다. 여러분, 몇 년째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다시 떨어지거나 정체된 구간도 이어지기 마련인데 최근 몇 년을 보면 물가 상승률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멈출 줄 모릅니다. 저는 학생들 강의 시간이 길어서 늘 간식을 미리 준비하는데요. 매번 숫자가 달라지는 바나나 우유, 카페라떼, 초코칩 쿠키 이것들의 가격들을 보면 때로는 보고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500원이었던 포카칩이 어느새 700원, 800원이 되더니 1000원을 넘겼을 땐 이걸 그 많은 학생들 다 사주는 게 맞나 싶었는데요. 지금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포카칩 한 봉지가 2,500원이 넘습니다. 저도 저의 강의도 그대로인데 500원이었던 감자칩의 가격만 5배 넘게 뛰어버린 거죠. 어디 편의점 간식뿐인가요? 정말 모든 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000원이었던 김밥 한 줄의 가격이 5,000원을 넘는 걸 보고 놀라는 지금이지만 5년 안에 김밥 한 줄의 가격은 10,000원을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월급이나 월소득이 그 속도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죠.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때 김밥은 1,000원이었지만 당시 취업한 선배들이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여가 지금의 직장인 월급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터무니없이 줄어들면서 이전엔 고민 없이 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 앞에서 이젠 망설이게 되고 아예 소비 자체를 하지 않는 지갑 닫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식재료는 마트에서 사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 회는 횟집에 가서 사 먹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십수년 전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그 방파제 위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던 그 선배처럼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게 있다면 직접 바다로 나가 내가 구해온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스스로의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할 땐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거죠. 복사기로 종이에 복사를 하는 것처럼 내가 돈을 계속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 하시는 일, 관심이나 전문 분야 등이 너무나 다양할 것이기에 제가 어떤 걸 하셔라 라고 콕 하고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다양한 시도들을 실제로 해보았기에 돈을 직접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만 하시고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부업 중에 하나가 쿠팡 판매일 것입니다. 저희 회사 브랜드 제품은 이미 로켓에 입점이 되어 있고 팀원들이 매번 그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해주고 있지만 브랜드 제품이 아닌 적은 자본으로 혼자서 해보았을 때 정말 판매가 되는지 이걸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달 도매쿡에서 2개의 제품을 한 박스씩 구매해 쿠팡에 업로드하고 하루 소정의 광고비를 설정했는데 시즌 제품이라 그런지 바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2 제품 중 하나는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판매가 빠르게 되어서 계속 품절 경고가 떴었죠. 하필이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시험 기간과 겹쳤기에 판매 중지를 걸어둘까 고민했지만 다시 재발주하고 포장하고 입고시키고 아주 정신이 없었죠. 지금은 비록 단 2개의 제품이지만 이걸 30개, 50개로 종류를 늘리면 꽤 의미 있는 월소득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께 쿠팡 판매를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의 예시 중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죠. 인스타나 스레드를 통해 교육 컨텐츠를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당근이라는 플랫폼에 쭈꾸미나 신비복숭아를 위탁으로 팔아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식재료가 부족하면 그날은 그냥 굶는 게 아니라 바닷가로 나가서 바로 생선들을 건져왔던 그 선배처럼 지금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어부마인드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다면, 돈이 부족하다면 직접 건져 올리자. 복사기 앞으로 가서 복사를 하자. 그럼 내가 사용할 복사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면 이런저런 다양한 복사기를 사용해 보면서 내 스스로의 돈을 찍어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쿠팡 그로스를 알려주는 강의들이 다들 500만 원이 넘길래 이게 무지 어려운 건가 보다. 저도 우리 팀원들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선 절대 못해라고 오랫동안 생각했었는데 우리 20대 팀원분에게 딱 30분 배우고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뭐지? 그동안 어려울 거라고 단정지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여러분, 모든 건 그 한복판에 뛰어들어 보면 알게 됩니다. 알고 보면 쉽다는 것을,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할 돈 복사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언제, 어느 방파제 위로 올라가실 건가요?